무돌식 출석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수학. 자, 도전 수학이에요. 쉬워요, 쉬워. 선생님 맨날 쉽다 하니까 좀 그러네요. 자, 누구를 선택할까요? 같이 해봅시다. 자, 준비됐나요? 지금 잘 나가고 있나요, 방송은? 잘 나가고 있죠? 네, 좋아요. 자, 아이스쇼 참가쇼 한 장을 받기 위해서 자, 중기, 슬기, 연수지혜가 대회에 참가했어요. 렉 좀 걸려요? 네. 자, 평가 결과를 보고 아이스쇼 참가권을 받게 될 친구를 선택해 봅시다. 자, 한 장을 받는데요. 아이스쇼 참가권을 한 장을 받는데 이제 저기 채팅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공부에 집중합시다. 공부에 집중합시다. 네. 냅두세요. 놔두세요 그냥. 네. 중기, 슬기, 연수, 지혜가 대회에 참가했어요. 평가 결과를 보고 아이스쇼 참가권을 받게 될 선수를 선택해 봅시다. 자, 심사위원들이 이제 한 명을 고르는 거예요. 아마 제일 잘하는 애를 고르면 되겠죠. 자, 심사위원 1번, 2번, 3번. 선생님 책을 잠깐만요. 네. 심사위원 1, 2, 3, 4, 5가 이렇게 쭉 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 한 명 골라야 돼. 제일 잘하는 애 고르면 되겠죠. 자,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심사위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공정하게 선택하려면 심사위원 5명의 점수를 모두 더해서 5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죠. 자, 근데 옆에 이건 이제 중기가 이렇게 얘기했죠. 중기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슬기는 다른 의견인가 봐요. 심사위원 5명의 점수를 모두 더해서 나누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어떤 한 심사위원이 한 선수에게 특별히 낮거나 높은 점수를 준다면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올림픽 경기에서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고 평균을 구하잖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느 게 공정할지, 어느 방법이 공정할까요? 자, 그러면 최고점, 최하점을 빼고 하는 게 공정할까? 모두 다 더해서 평균으로 구하는 게 공정할까? 자,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오른쪽 한번 가봅시다. 이게 지금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안 보이네요. 여러분 이제 교과서 보고 하세요. 자,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요거는 뭐 그냥 아이스쇼. 오늘 교과서는 빨리 합시다. 교과서는 별로 내용이 재미가 없죠. 자, 요거는 뭐 아이스쇼 참가권을 이건 국어 문제 같죠, 그죠?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 참가권을 받게 될 친구 선택이죠. 친구 선택.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떤 방법으로 구하면 좋을까요? 아까 전에 중기 방법도 있고 슬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중기 방법으로 선생님 한번 해볼까요? 중기 방법으로. 자, 중기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중기는 어떤 방법이었냐면
모든 그 심사위원 점수를 다 더한 후 5로 나눈 거죠. 써볼까요? 심사위원 5명의 점수를 모두 더해서 5로 나누기. 심사위원 점수를 모두 더하엠 해서 이거 5로 나누기. 5로 나누기.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중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중기 점수 평균은 94 더하기, 일단 중기부터 할거야. 중기는 94 더하기 91 더하기 88 더하기 96 더하기 91이죠. 91 더하기 88 96 더하기 91. 자, 요거를 5로 나누죠. 이렇게 5로 나눠요. 자, 답을 해보니까 요거는 92가 나오네요. 92.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슬기도 한번 해보세요. 슬기. 슬기. 그 다음에 연수, 지혜도 여러분이 각자 구해보세요. 자, 슬기, 연수, 지혜도 여러분이 각자 구해보세요. 슬기는 이제 요건 다 더하면 되겠죠. (94) 더하기 92 이렇게 될 거고요. 연수도 연수 걸 다 더하면 되겠죠. 94, 97, 94, 97, 93, 95, 81. 지혜는 91, 90, 94, 92, 93, 92, 93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도 다 계산해 봤습니까? 자, 그러면 전부 다 92점 돼요. 얘도 92, 얘도 92, 얘도 92, 92점 이렇게 되겠죠. 자, 중기 방법을 한다면 구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모두 동점이니까. 예, 중기 방법으로는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평균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제 얘들아. 평균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전에 슬기 방법, 슬기는 뭐였냐면 최고점, 최하점 뺀댔어요. 최고점, 최하점 뺀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최고점, 최하점 뺀다면 이 점수들을 빼는 거죠. 여기서는 최고점이 뭐예요? 이 점수를 빼고 이거 빼는 거야. 여기서는 최고점이 96, 요거를 빼고 80으로 빼고, 여기서는 81을 빼고요. 그 다음 97을 빼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최저가 90, 최고가 94. 자, 이 점수들을 빼고 하는 거예요. 자, 빼고 대신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평균이 나오겠죠.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중기는 94, 91, 91을 더하죠. 그러면 중기는 여전히 92점이 돼요. 그 다음에 슬기는 94, 92, 93, 94, 92. 그러니까 요 슬기는 요게 93점이 돼요. 93, 94, 92니까 93점이 되겠죠? 네, 93점. 3점으로 바뀌고요. 연수는 94, 93, 95니까 연수는 94점이 되겠네요. 그죠? 연수는 94점이 될 것 같고요.
얘는 91, 92, 93이니까 그대로 92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1등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연수가 1등이 되겠죠. 연수가 참고권을 받게 될 거고요. 자, 뭐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방법도 있냐면 뭐 1등이 많은 사람, 1등이 많이 이제 심사위원이 1등을 많이 한 사람. 이제 누구냐면 심사위원 1은 누구를 1등 했냐면 볼까요? 심사위원 1은 1등을 예를 줬죠. 2는 1등을 연수를 줬고요. 심사위원 3은 1등을 지혜를 줬고요. 4는 중기, 5는 지혜를 줬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한 명씩 받았는데 지혜는 1등을 2명씩 받았으니까 1등이 2개인 지혜를 1등으로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반대로 꼴등이 없는 사람을 할 수도 있겠죠. 꼴등으로 가볼까요? 꼴등은 누구 줬나 보자. 꼴등은 91 지혜. 꼴등. 자, 그러면 꼴등은 한 명. 예, 지혜는 꼴등도 많이 받았네, 그죠? 그러면 꼴등이 제일 적은 사람은 또 없네요. 한 명, 2명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정 이제 그 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에 어느 사람이 공정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어떤 방법이 제일 공정한 것 같아요? 이제 모든 평균을 다 더하는 것은 아무래도 올림픽 경기에서 안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일본 심판이 한국 사람을 싫어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나오면 점수를 낮게 줘요. 그러면 이제 그 최저점을 빼지 않으면 한국 김연아가 엄청나게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림픽에서는 최저점과 최하점을 뺀 다음에 가운데 것만 평균을 매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에 대한 걸 배워봤고요. 다음에 오늘은 평균의 함정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공부를 해볼게요. 보십시오. 저장을 하고요. 네. 평균 함정이라고 아주 재미있는 부분을 공부를 해볼게요. 자, 가봅시다. 먼저 강 건너기예요. 이게 지금 열릴란가? 무슨 가능성 기준이죠? 가능성 기준? 뭐지? 선생님 기억이 안 나는데. 가능성 기준? 다시 이따 채팅 남겨주세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죠? 자, 오랜 옛날 2분의 1. 예, 그거 3개죠. 이제 그거는, 왜 그거냐고요? 왜 3개냐고? 왜 3개밖에 없냐고요? 대현이 질문은 왜 3개밖에 없냐 이거죠. 가능성 기준이. 왜 0, 2분의 1, 왜 3개밖에 없냐? 그게 맞아요? 그게 질문이 맞나요? 그 질문이라면, 왜 숫자가 1까지냐고요? 그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왜 1까지밖에 없는지. 선생님 선생님 생각엔 저번에 조금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알려줬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았죠. 근데 요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예. 원리를 스스로 아는 게 중요하니까. 도저히 모르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모르겠다 싶으면, 그때 선생님한테 직접 오셔도 되고요. 알겠죠? 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말로 설명하면 10초면 여러분 바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직접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안 돼요. 알려주면 바로 할 수는 있는데 스스로 알았을 때 훨씬 오래 남으니까요. 그래서 안 알려줄게요. 왜 1까지밖에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가 가장 그 예를 들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가지고 던져보고 왜 확률이 1 이상 나올 수 없는가? 왜 가능성이 1 이상이 나올 수 없는가? 분모와 분자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모와 분자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거고요. 한번 선생님 저번 방송을 다시 보다 보면 아마 이해가 바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거의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알만한 애들은. 자, 봅시다. 그러면 아이고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이만큼 할까요? 네, 됐습니다. 자, 오랜 옛날 병사들을 이끌고 가던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장소가 큰 강을 만나게 됩니다. 큰 강을 만나게 돼가지고 평균의 함정. 이보게 강의 깊이가 얼마나 되나? 강의 깊이는 평균 140cm입니다. 병사들의 평균 키는 얼마나 되나? 병사들의 키는 평균 160cm입니다. 하하, 그럼 강을 건너는데 문제 없겠군. 자, 문제가 없을까요, 과연? 문제가 생기겠죠. 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강의 평균 깊이는 140cm고 병사들의 평균 키는 160cm잖아요. 그러면 강을 건너는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높이가 다 달라서. 그쵸? 높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건너봅니다. 모두 강을 건너라! 그러나 으악, 사람 살려. 그렇죠. 강의 높이도 다르고 병사의 키도 다르잖아요. 장군님, 평균 깊이보다 더 깊은 곳이 많습니다. 아이고 아뿔싸,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했군. 강의 깊이는 평균 140cm입니다. 이 말은 평균은 전체를 더한 걸 개수로 나눈 거니까 어떤 곳은 130cm가 되고 어떤 곳은 170m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깊은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140이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왜 이러지? 자, 병사들 키도 평균 160cm입니다. 라는 말은 어떤 사람은 15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70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수를 다 보여주지 않는 것이 이 평균의 함정이에요. 자, 재밌는 거 볼게요.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12도예요. 여러분이 이 연평균 기온만 보고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러다 보면 큰일 납니다. 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놀러 왔어요. 연평균 기온이 12도라더니 여름은 너무 덥고 여름은 약 25도죠. 겨울은 너무 추워요. 겨울은 영하로 내려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평균의 함정에 대해서 봤죠. 자, 이런 게 평균의 함정이고요. 평균의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 볼게요. 네, 요걸로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얀펜의 난쟁이 행렬이란 거고요. 이제 월급이 평균 264만 원이래요. 우리나라 2015년 기준이에요. 직장인들 평균 월급이 264만 원인데 사람들이 다 댓글에 난리 났어요. 아, 나는 평균보다 못하구나. 큰일 났구나. 나는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평균은 깎아먹지 않았는데 나는 이제 평균을 깎아먹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했거든요. 이제 엄마 아빠가 지금으로 치면 한 300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자, 얀펜의 난쟁 행렬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보세요. 1971년도에 나온 이런 논문이에요. 자, 쭉 보시면 이건 뭐냐면 1시간 동안 쭉 사람들을 가는 거예요.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쭉 사람들이 가는데 어, 그, 뭐지? 그 소득에 따라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사람이 100명이 있다고 치면 사람이 그럼 여기 이제 60분이니까 1시간이니까 60분이니까 사람이 60명이 있다고 칩시다. 60명이 있다고 치면 이제 1분에 한 명씩 나오잖아요. 1분에 한 명씩 나오는 건데 여기는 이제 좀 더 많이 나와요. 1분에 한 명씩 나오는 건데 이제 소득이 자기 소득만큼 키가 되는 거야. 자기가 소득이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해당하는 그 키만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평균으로 해가지고 알겠죠? 보통 사람들의 이게 평균 키는 약 1.6m 정도 아마 될 거예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보시면 쭉 이렇게 사람들이 30분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30분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 30명째잖아요. 절반 정도 되니까 이제 1m짜리 사람이 겨우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0분 넘어가니까 2m짜리 이렇게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분 넘어가니까 15m짜리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0분이 되면 이게 몇 미터죠? 엄청 큰데 약 100m가 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평균의 문제점이죠. 평균의 문제점. 그러니까 평균 월급은 많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밑에서 난쟁이 같이 조금 받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2014년 국내 근로소득자 분포예요. 자, 제일 밑에는 지금 여기 가렸는데 연 186만 원이에요. 연 186만 원이면 한 달에 한 115만 원 되겠죠. 네. 맨 밑에는 10cm예요. 난쟁이가 10cm. 엄청 작게 보는 거예요. 엄청 작죠. 우리나라 실제 이거예요. 데이터예요. 10cm부터 해가지고 쭉 되다가 30분 정도 되니까 약 1.1m, 1.2m 정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7m. 1.7m가 우리나라 그 연 평균이거든요. 월 264만 원이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로소득을 전부 다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면 264만 원인데, 야, 근데 앞에서부터 등수를 세면 거의 45분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이 오른쪽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오른쪽이 돈이 많은 사람들. 여기서부터 보면 한 15등이잖아요. 그죠? 약 상위 앞에서 더 가깝잖아요. 좀 잘 번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평균밖에 안 돼요. 순위를 따지자면 좀 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45분에 해당한다고요. 쭉 이렇게 줄을 섰을 때. 그러니까 1.7m가 여기 중간이고 42, 3분 정도에 나와요. 그 다음에 60분 정도 되면 정말 큰 사람들이 나오죠. 거의 다 되면 연간 소득이 막 1억 원, 그 다음에 연간 소득이 18억 원, 막 50억 원 이런 된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평균을 엄청나게 올려놓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30분에 해당하는 이 중간 사람은 정말 이게 등수에 우리나라 정말 중간이잖아요. 평균은 아니에요. 근데 중간이에요. 근데 원래는 여러분은 평균과 중간값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 세계는 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죠? 자, 월 191만 원을 받은 사람은 월 191만 원 받는 사람이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등수를 딱 하면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인데 191만 원인데 아까 전에 평균을 낼 때는 월 264만 원이죠. 이 사람이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이제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이에요. 네, 중위 소득은 아까 전에 그 중간에 있는 소득이에요. 평균 소득은 아까 전에 그 평균 낸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소득은 아까 전에 얘예요. 평균 소득은 얘죠. 3,170원 얘가 평균 소득이고 얘가 중위 소득이에요. 딱 중간값. 자, 그러면 이게 벌어졌어요. 그죠? 이게 벌어졌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자,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이 격차가 벌어졌다는 뜻은 빈부격차가 커졌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잘 산 사람과 못 산 사람의 격차가 커졌다는 뜻일까요? 줄어들었다는 뜻일까요? 어려운데. 자,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2004년에서 2014년으로 올 때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의 격차가 벌어졌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네, 평균은 늘어났지만, 그러니까 평균이 이게 엄청 늘어났지만 중간 애들은 많이 못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은 잘 산 사람들이 엄청나게 평균을 올려놨다는 뜻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게 그대로 드러나죠. 상위 10%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근데 한국은 42%를 가지고 있다가 2012년에는 45%로 늘어났어요. 자, 미국과 한국은 이렇게 빈부격차가 늘어났고요.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었죠. 네.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빈부격차가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죠. 자, 이게 평균의 함정이에요. 자, 이 정도까지 하면 될까요? 시간이 어쨌든 아까 저기 사회에서 많이 한 걸 갖다가 수학에서 뺄게요. 원래 가장 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아까 전에 요 가장 행렬을 요걸 나타낸 거니까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가능성이 왜 0, 1, 2밖에 없느냐. 요것은 가능성이 왜 0, 1밖에 0, 1까지밖에 없느냐. 요것은 주사위를 갖고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주사위를 가지고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안 알려줄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알겠죠? 직접 여러분 발견해낸다면 아주 기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은 등교일이니까 내일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 또 수요일에 또 아마 온라인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한 게 맞는지는 확인하고 싶으면 한번 선생님한테 오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확인해 줄게요. 자,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자세가 참 좋네요.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셨고요. 또 내일 또 계속 수요일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